12구 참사 국정조사에서 윤핵관들의 지도부 흔들기가 또 표출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철도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면서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대 계보의 성폭행으로 숨진 청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친모도 방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도 친모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꾸며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이 직권남용 감금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간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자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심야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업체가 밀집한 충북에서도 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육상 출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과로나 과적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완전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겁니다. 화물연대 충북지부가 밝힌 파업 참여 인원은 1,500명에 달합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일제히 손을 놓으면서 단양 제천 지역 4개 업체가 생산한 시멘트도 발이 묶였습니다. 충청북도가 파악한 평소 시멘트 4개사의 평균 출하량은 6만 5천 톤에 달하는데 파업 첫날 출하량은 4분의 1 수준인 16,400톤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업 개시 전인 새벽과 오전 한때 철도를 통해 운송된 양으로 파악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충청북도도 상황실을 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각 시군, 경찰 등과 함께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개인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비조합원, 이탈자 등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충돌을 우려해 시멘트 사사 주변 보호에도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다음 주엔 철도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내일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충북 174개 학교의 급식 차질이 예고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체 교육공무직 6,100명 가운데 19.1%인 1,165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체 501개 급식학교 가운데 174곳이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운영학교 253곳 가운데 25.3%인 64곳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2구 참사로 군중 밀집 행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 주관 단체 응원도 취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애초 청주시 체육회 등이 주관해 실내 체육관을 빌려 1,500명 규모 단체 응원전을 계획했으나 참사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취소했습니다. 4년 전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단체 응원전을 열었던 충주시 등 각 지자체도 올해는 단체 응원 행사를 주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대 총학생회는 진행요원을 배치해 오늘 밤 열릴 한국팀 첫 경기 실내 응원전을 교내 개신문화관홀에서 300명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고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부러 구속하기 위해 보내지도 않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등 수사 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게 감금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의 집 앞. 지난해 4월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현관에 메모지를 붙입니다.
사진을 찍고는 곧바로 이 메모지를 다시 떼어낸 뒤 돌아갑니다. 메모지에는 경찰서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소재 수사를 마쳤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수사 보고서를 꾸몄고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도 않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체포된 피의자는 보석금을 내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억울한 구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감금이 돼 있으면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마치 도주할 사람처럼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체포한 것도 너무 억울했고요. 이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지역의 해당 사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한 단계 특진하기도 했습니다. 소재 수사에서 메모지를 바로 떼고는 소재 불분명이라고 했던 경찰관은 피의자 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권남용 감금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5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2달 전 의붓 아빠가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 계부의 아내이자 숨진 여중생의 친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 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 아름이는 극단적인 선택의 그날까지 반년 가까이 성폭력 가해자인 의붓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5소녀의 버팀목이 됐어야 할 친모는 오히려 경찰 해바라기 센터 조사에서 아름이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만류하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름이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꿈인 것 같다. 검찰은 이 친모가 성범죄 피해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이미 경찰관 등을 통해 친딸의 성폭력 피해와 극단적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가해자인 남편과 분리하지 않는 등 친모로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친모가 몰랐다고 부인하자 대검에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분석과 추가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와 별도로 경찰도 친모의 자살 방조와 강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국감에서 부실 수사가 지적되자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재검토한 충북경찰청은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찾지 않거나 당시 방임 의혹으로 조사 중인 친모를 경찰 조사에 동석시키는 등 수사 당시 증거 수집과 피해자 조사 방식이 부적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의붓딸 여중생 등을 성폭행한 50대 계부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축 방역 당국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긴 축산업 관계자가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7일 청주에서 옥천 가금농장으로 병아리를 옮긴 축산 차량 운전자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동 중지 기간 청주 가금농가 2곳에서 육거리 시장으로 닭을 운반한 축산 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도내 가금농가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청주 미호강변 야생조류 본변에서 또 고병환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야생조류로는 이번 겨울 들어 충북에서 5번째입니다. 밤 시간에 택시 잡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셨죠? 야간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운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심야 운행조도 생겼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택시 수십 대가 주차장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한창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할 낮 시간에 택시기사 80여 명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안전한 귀갓길 청주 개인 택시가 앞장서자! 밤 시간에 유독 택시 타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청주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늦춰서 야간 운행을 늘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다져지고 회식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택시를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겠죠. 승객이 없는 그 주간 시간에는 좀 쉬고 승객이 많은 야간에 운행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청주 택시 4대 중 3대 이상이 이용하는 택시 콜센터의 최근 3주간 기록을 보면 저녁 9시를 넘는 밤 시간에는 승객이 호출을 해도 택시가 배정되는 비율이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운행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야간 운행을 꺼리는 데다 밤 시간을 책임지던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최근 3년 사이 25%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2번, 3번 계속 부르게 돼요. 손님은 매칭이 안 되니까 보통 30분, 1시간도 기다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야간 택시 승차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지자체에 택시 운행 일수를 제한하는 부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 참여일 뿐이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자체는 야간 운행을 유도할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택시난 해소에 심야 자율 운행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청주에서는 개인 택시와 함께 법인 택시도 밤 시간 운행을 늘리면서 야간 운행 택시가 기존보다 300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에서도 다음 주부터 하루에 150명씩 개인 택시 야간 운행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